경기도민이 궁금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경기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 프리 토크쇼 경기연구를 그리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를 그리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정책이라는 게 저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연구를 그리다에서는요, 경기도의 정책을 연구하는 경기연구원의 박사님들을 모시고 경기도민이 꼭 알아야 하는 정책과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고 또 시원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뭐 정책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저도 배워간다 생각하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 연구를 그리다 대망 첫 번째 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연구원에서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박동아이고요. 소속은 공간주거인데 이게 공간이라는 것이 3차원 이 스페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연구하는 그런 박사 박동아입니다. 네, 경기 연구를 그리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네모.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 디딤돌이면 뭐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떤 것이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돈? 그렇죠, 돈. 유산. 자신감? 아, 자신감도 필요하겠다. 오, 그러면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제는요,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이 디딤돌이라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짚어가 볼까요? 공공주택,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공공주택은 뭐 아나운서 일을 하게 되면 뉴스로도 많이 접하게 되고 우리가 기사로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정의 내리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이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주택은 일단 공공주택 사업자가 있고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제 정부의 재정이나 기금을 활용해서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근데 공공주택에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개 있죠. 그렇죠. 종류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고 이게 종류가 더 많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름이 또 되게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많다. 뭐가 진짜 많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다르다는 것은 수요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득과 수요에 따라서 조금 주택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도 있었고요. 찌를 어디로 할지에 따라서 또는 그분들이 직장과 가까워야 될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되게 또 나뉘어지거든요. 너무 많네.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종류가 많아졌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내 집 마련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도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특히나 요즘은 내 집 마련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때요? 그 공공주택의 수요가 높은 편인가요? 네,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서울이 가장 높긴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무주택자가 약 230만 가구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약 한 70%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네. 이제 주거실태조사에서 응답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집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는 데에 되게 그 돈이 부담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29.1%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전국 평균으로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24% 정도였는데요. 그것보다 5% 정도가 많은 수치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이 31% 정도로 이제 매우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소득이 작을수록 더 힘들다 그런 반응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수성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집값 자체가 너무 비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공공주택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단순히 근데 집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주변은 어떤지, 삶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박사님. 네, 그러면은 경기도민이 살고 있는 집, 질은 어떤 정도인가요?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양극화가 있지만 수도권이라고 했을 때 서울, 인천, 경기도라고 하는데 서울과 인천은 광역시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극화가 적은데요.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에서 이제 군 지역도 많죠. 그리고 도농 복합시도 많고요.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한 편입니다. 심해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왜 공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런 느낌 아닐까요?
답답하잖아요, 사실. 예. 한숨이 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공공주택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생각보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기도에는 이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공공주택이 충분히 좀 마련이 되어 있나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하진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이제 2007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 공공주택이 약 12만 12만. 호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2020년에는 그것보다 한 곱하기 4? 이제 50만 와. 호 정도로 이제 쭉 늘어나서요. 이제 전체 재고량 대비 10% 정도까지 꽤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많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공공주택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로 하나 크게 공급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기존 주택을 활용한 그런 임대주택도 많습니다. 그게 사실 경기도에 약 한 10만 호가 조금 넘게 있어서 짓는 게 아니고 네, 매입을 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거죠. 네, 그런 주택까지 많기 때문에 공공주택 자체는 꽤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공공주택 재고가 이렇게 많으면 그냥 수요자들이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공공주택의 전체 재고량은 많이 늘었는데요. 네. 사실 수요가 많은 곳에 무조건 딱 이렇게 공공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실제 공공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일정하진 않다. 그렇군요. 그럼 차라리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공공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세 가지 불균형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간적 불균형, 세대 간 불균형, 계층 간 불균형입니다. 공공주택을 중앙정부가 막 이렇게 짓다 보니까 경제성 또는 효율성, 그러다 보니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양 위주의 공급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궁금한 점 알아보고 있거든요. 공공주택이 왜 충분하지 않을까?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 이유. 내 집 마련의 꿈 어떻게 하면 공공주택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공공주택에 관해서 박사님께서 쭉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앙정부와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 저희 경기도를 포함해서 이제 31개 시군까지 포함한 그런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역할을 나눠서 서로 협력을 해서 이렇게 공공주택 정책을 함께 이끌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끈다.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중앙정부는 최저 소득 계층을 위한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정말 노하우도 많고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주거복지 수요를 위해서 이런 공공주택의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문제가 있죠. 청년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령화 문제, 그런 곳에 이제 지역마다 문제가 조금 다르거든요. 다르죠. 이게 세대나 계층 이런 것에 따라서 수요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맞는 그런 그 주거 문제 해결을 하는 데에 지방정부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법제도의 개편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이 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사실 민간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죠. 이게 지금 공공주택만 말을 했지만 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도에서만 국한될 게 아니라 사실 민간 역시도 공공주택을 하는 데에 돈도 사실 투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이나 정부의 재정으로 지어지는 것이 공공주택인데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민간 자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민간 자본의 확대 또 필요하고요. 이게 공공주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칭하게 되는 게 사실 특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조금 더 저렴한 금액, 그리고 조금 더 긴 기간. 그러니까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뭐 10년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 기간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공공주택의 범주로 넣어서 확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급은 그렇게 됐다 쳐요. 그럼 삶의 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잘 만들어야죠. 똑바로 대답 안 합니까? 해도 지금? 사실은 이 공공주택의 질이 안 좋은 이유가 또 있긴 합니다. 사실 저렴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 문제죠. 네, 이게 사실 질이 약간 낮아지는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합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임대주택인데 소득 계층에 따라서 내는 임대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의 문제가 사실 영구임대주택 같은 그런 곳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통합적인 그 임대료 체계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최근에 마련이 되고 있고요. 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냥 지역에 있어서도 그냥 아파트만 딱 공급할 것이 아니라
복합 개발이라고 해서 주변의 SOC의 개발을 염두에 둔 그런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함께 요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좀 거시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경기도가 공공주택의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경기도는 공공주택의 플랫폼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주택의 이 플랫폼 이렇게 한마디 좋은데요. 무슨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엔 기반을 닦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사실 꽤 오랫동안 공공주택의 공급을 거의 도맡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정부, 그 31개 시군의 역할이나 아니면 민간의 역할이 사실 안 하다 보면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역량도 높이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고 거기 중간에서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경기도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필요한 걸 이야기해 줄 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뭐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공공주택의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연구를 그리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공공주택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박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그리다로 바뀐 이후에 처음 1회 녹화라서 긴장을 사실 되게 많이 했고요. 이제 긴장이 슬 풀리려고 하는데 끝나네요. 원래 그래요? 사실 경기도가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제가 경기도에 있지만 사실 LH, SH, 뭐 다른 지역까지도 다 협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문제로 힘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연구자로서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정책이 한 발 더 좋아지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이고요. 네, 녹화 너무 좋네요. 아니 저도 사실 태어난 곳이 경기도 양평이고 실제로 제 지인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다 경기도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도민의 삶과 직결된 어쨌든 공공주택 이야기를 너무 쉽게 잘 풀어주셔서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경기도민이 궁금해할 정책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기 연구를 그리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한번 끝내볼까요? 박사님도 같이 해주세요. 경기 연구를 그리다. 그래요. 미남 두 분을 모셔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요.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하신 겁니까? 공부는 한 학교에서 15년. 이야 15년이나 같은 인생을 살아도 이런 다른 인생을 살다니.